속 진단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위원장과 단독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요. 네. 요즘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화두가 됐는데, 네. 유엔에서 얼마 전에 이 북한의 최고위자를 어떻게 보면은 반인권 행위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가결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보고요. 네. 국제사회 111개국이 찬성을 했는데 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북한의 인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처지에 왔느냐. 네. 이것을 모두 공감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이런 결의안을 111개 나라가 네.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아주 드물고 네. 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인들의 인식 자체가 네. 크게 바뀌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면에서 이제 북한의 자기 장성택 고모부까지도 무단하게 건성박수 쳤다는 이유. 네. 저렇게 한 저 지나친 악랄한 반인권적인 행위가 네. 이제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내서 네. 유엔에서 저런 결의가 나온 거 아니냐. 저는 정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 박수 한번 치시죠. 예. 환영한다고요. 감사합니다. 2005년에 국회에서 최초로 이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북한 인권법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것하고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통과시키기 전에 네. 벌써 2004년도에 미국에서 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미국의 의회, 제가 당시에 국회 외교위원이었는데요. 여야 의원이 같이 미국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당시에 미국 북한 인권법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도 또 통과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원을 통과한 상태에서 제가 갔는데 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때 야당이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요. 예, 야당이었고 네.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습니다. 네. 열린우리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짐 리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신데 미의회 우리 아태 소위원장 짐 리치 의원님한테 네. 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하면은 한반도 평화가 위험하다. 아하. 이러면서 이거 통과를 신중하게 하지 말아 달라 그러고 네. 반대했군요. 예, 반대하고 나중에 또 그분들이 중에서 20여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주한 미 대사관에다가 네.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은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네. 저는 또 우리 당 한나라당 의원들 서명을 그보다 더 많이 받아가 또 통과해야 된다고 제 입장을 몇 명이나 밝혔어요. 받았습니까, 당시? 그때 저는 30여 명을 받았고 네. 그 당시 열린우리당은 26명인가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북한 인권법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혹시 그것이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도발을 해오면은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깨질 것이다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기 열린우리당이 네.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성명서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내용이 뭡니까? 여기 읽어보면 제목이 예.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인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북한 인권 법안을 저지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써놨는데 네. 이 내용은 전부 그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이 핵심이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켜봐야 북한의 인권 개선은 고사하고 네. 한반도에 전쟁의 우려가 있으니까 네. 이거 잘 안 된다. 그럼 통과시키지 말아달라.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네. 통과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미국 의회에 가서도 당시에 여당 열린우리당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차례 와서 제가 발언했는데 저는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정말 미국 의회가 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법안을 이미 하원을 통과시켰는데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당신들이 먼저 했다. 네.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 예. 내가 정말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저는 늘 기도도 하고 하지만 법안을 이렇게 만들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미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네. 한편으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그때부터 중국 가서 탈북자들 상황도 조사하고 네. 중국, 몽골, 제가 베트남, 태국, 라오스 네. 이런 나라 전부 다니는 탈북자들 같이 해서 수용소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는 네. 사실 거기에서 제가 압록강, 두만강 일대 국경지대를 쭉 조사하는데 중국 공안들이 저희를 전부 다 따라와요. 그러겠죠. 그래서 북경에서 네. 북경 장정 호텔에서 저희들이 그 성명서를 그때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하셨습니까? 국회의원 4명이 가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발표한 내용을 여기 뭐 가져왔습니다. 중국 정부에게도 좀 호소를 하고 그랬습니까? 네, 중국 당국의 인도적 선처를 바란다 해서 제가 이 당시에 네. 저와 최병국 국회의원, 네. 백일도 국회의원, 박승환 국회의원 4명이 2005년 1월 12일 날 중국에 우리가 와서 활동한 걸 말하고 중국이 네. 탈북자들이 자기 나라를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하는 것은 네. 허용을 해줘야지. 그걸 다 잡아다가 예.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명이 위험하지 않느냐. 네. 그 무해 통행권이라도 좀 보장해달라. 예. 이런 요지로 저희가 성명을 내려고 했는데 예. 그 호텔에 불을 끄고 중국 공안들이 그냥 들이닥쳤어요? 사복을 입고 예. 저희를 두들겨 펴서 끌어내는 불을 아, 다 끄고 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소란난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 그래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 하신 겁니까? 공안들 그래서 저 탄압 마지막에 때문에? 제가 11시간 동안 거기 버텨서 밤 늦게 돼서 예.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자리에 우리나라 언론도 다 와 있었고 외국 네. 언론도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이 보는 가운데 그랬는데 우리 언론도 양비론이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국회의원들도 문제 있다. 네. 또 중국 당국도 이래서 안 된다. 네. 양비론을 하더라고요. 그 저는 우리가 중국 가서 뭐 중국 법을 어긴 게 없어요. 우리 네. 법대로 다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전에 미국 상원 샘 브라운백이 네. 브라운백. 예. 저희가 똑같이 압록강, 두만강 일대를 다니면서 또 성명서도 내고 다 거기서 기자회견했는데 미국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가만히 있고 네. 우리 국회의원 하는 거는 불을 끄고 두들겨 펴고 그가 뭐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겠죠, 뭐. 이건 저는 정말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 이건 모독이고 이런 게 네. 우리 언론에서도 이 양비론을 펴더라고요. 네. 당신들도 너무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제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너무한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제가 많이 노력해봤는데 결국은 우리도 북한 인권법을 발의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제가 2005년 8월 11일 날 네. 북한 인권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 북한 인권법으로서 이 기본법 발의하고 그 전에 또 국군 포로에 관한 법률, 또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법률, 탈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강제 납북자에 관한 법률 이렇게 5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는데 그중에 2개는 통과됐고 이 북한 인권법은 아직 10년이 지났는데 통과가 안 됩니다. 자, 바로 맨 처음에 북한 인권법을 최초 발의를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 문제가 지금 또 가결을 했고 네. 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고 결국 그때 선택했었던 그 길이 이제 옳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초청을 해서 오늘 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왜 10년 동안 국회에서 이 법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다. 네. 그래서 못했다 하더라도 네. 우리 새누리당이 또 다수당이 된 지도 상당히 뭐 오래됐잖아요. 우리 당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당시에 상당히 아니고 지금 7년, 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저는 제가 또 그래서 북한 인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런 거를 냈습니다. 자료집을 제가 이렇게 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자료집을 여러 권 내고 제가 세미나도 많이 하고 네. 발언도 많이 했는데 여기 북한 인권 한나라당이 나서야 합니다. 근데 왜 안 넣습니까? 그 나서서 했는데 우리 네. 당에도 우리 황우여 대표님이나 여러분들이 나섰는데 네. 제가 황우여 대표님 하실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뭐 부총리 하시지만 예. 우리 황우여 대표님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 안 하고는 천당 못 갈 것이다. 네. 제가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뭐 하여튼 하겠다 이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안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또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할 말이 없는데 특히 지금 야당, 당시의 여당, 네.
소위 진보를 말하는 분들이 또 민주를 말하는 분들이 네. 북한 주민들의 세계 최악의 저 인권 상황을 보고 네. 미국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본도 통과시키고 EU도 다들 결의안 통과시키고 전 세계 111개국이 김정은과 그 최고 책임자들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하는데 네.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정당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낙선운동이라는 것이 네. 그만큼 이 법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다는 겁니다. 네. 이 인권을 존중하는 법안을 통과 못 시킬 정도의 10년 동안 붙들고 있는 예.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고 예. 이런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 바로 대한민국 망신을 주는 국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보수가 혁신의 가치를 깃발을 든다 그런다면은 뭐 이 자유의 가치 내지는 바로 이런 북한의 인권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보수 혁신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진보 혁신의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요. 예. 그런데 이번에 만일 보수 혁신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네. 새누리당 내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원들은 좀 혁신의 대상으로 좀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저한테 없고요. 예. 다만 제가 우리 당이 보수 혁신을 한다면서 네. 첫 번째가 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것, 네. 그리고 또 새정치 민주연합, 민주당도 민주라는 말을 쓰려면 네. 인권 문제를 뺀 민주가 있습니까? 네.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진보라는 말이나 정의라는 말을 쓰는 정당도 이 북한 인권, 세계 가장 참혹한 북한 인권 법안을 통과 안 시키고 진보, 정의, 민주, 뭐 우리 보수 이게 다 가능한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모든 정당이 공히 네. 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네, 사실 진보나 정의나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의 가장 그 기준점은 어떻게 보면 대상은 사람이고 인간이고 인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이고 인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 내지는 인류의 이 소위 말해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인권을 누가 잘 지키고 잘 귀중하게 여기고 잘 개선시키고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진보냐 반진보냐 그렇습니다. 자유냐 반자유냐 예. 정의냐 반장이냐 예. 반정이냐 다 거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개념 정의가요? 예. 그런데 이 북한의 소위 말해서 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저렇게 혹사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을 내팽개치고 자유를 주장하고 정의를 외치고 진보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진보의 가치의 기준점은 어딘가? 네.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북한 인권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당헌 당규로 지금 집어넣자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헌 당규 이전에 네. 이건 빨리 법으로 통과시키고 네. 우리 당헌의 그 정신에도 이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야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네.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에도 네. 저와 같이 옛날 민주화운동을 같이 하고 네. 같이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때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우리 인권 상황에 대해서 네. 유신시 시대나 50 시대나 정말 그 깜깜하던 시대에 예. 그런 발표 하나만 나와도 그런 성명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거기에서 고무되고 네. 다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네.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그 수감된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를 줄까. 네. 이걸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가슴이 설레고 네. 또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겪었던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이 온갖 궤변을 내세워가지고 네. 뭐 평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이건 북한 인권 말하면 북한 정부가 더 화가 나가 더 탄압할 것이다.
뭐 이런 건 괴변이거든요. 네. 있을 수 없죠. 자, 과거에 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 하시고 또 뭐 인권 운동도 하시고 투쟁도 많이 하시고 투옥도 당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때는 전부 이제 민주화가 됐건 뭐 자유화가 됐건 인권이 됐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궁극적인 뭐 지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신념을 갖고 뛰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의 민주화는 민주화고 북한의 민주화는 민주화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지금 입 다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권을 네. 정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네. 그야말로 날 때부터 타고난 인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을 정략적으로 보는 것이죠. 정략적으로 과거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독재 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에서는 일정한 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네. 이런 이론을 내세웠고 네. 지금 또 우리 이쪽에서 친북 내지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북한은 뭐 특수하니까 네. 뭐 좀 봐주자. 예. 그럼 과거에 그럼 우리나라가 할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외국에다가 우리 좀 탄압받고 있으면 도와달라는 소리 어떻게 했느냐. 그런 네. 분들이 지금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면 제가 참 너무나 좀 서글픈 생각입니다. 자,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보수혁신위원장을 맡고 지금 새누리당 이렇게 뒤에 백보드를 보면은 뭐 보수혁신의 물결 뭐 이런 식으로 뭘 써놨더구만요. 네. 그런데 혁신을 해야 될, 보수가 혁신을 해야 될, 또 혁신정당으로 거듭나야 될, 허물을 벗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네. 바로 지금 이 민생법안이라든지 북한 인권법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날치기라도 해서라도 이걸 처리해야 될 혁신정당의 이미지를 갖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의원님들이 정말 이 북한 인권법을 이런 걸 통과시키기 날치기 해야 위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아마 날치기 하시면은 네.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박수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박수 받을 일을 그렇죠. 지금? 그 제가 참 그게 답답하고 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박수 받는 게 아니고 네. 국제사회에서 111개국 네. 이번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네. 김정은과 그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자고 네. 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 111개국에서 동시에 기립박수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민주적 절차나 제도 이런 걸 무시해서 날치기 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거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대로 날치기를 많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은 정작 날치기를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인권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장성민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는데요. 이번에 아무튼 국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김무성 대표하고 좀 상의를 하시지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다들 통과시키겠다고 계속 말씀도 하시고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는 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선배이신데 예. 심재권 의원님이 또 대표 발의한 걸 보니까 이게 내용 좀 영 달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서로 북한을 인도적 지원을 또 거기 넣자, 대북 풍선 날리기도 어떻게 좀 연결시키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쟁점을 가지고 와서 네. 또 지연되고 합의 못 볼까, 저는 그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께서도 정말 이 북한 인권법은 네. 세계 111개국이 네. 우리 북한 인권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네. 구체적이에요. 예. 이 111개 나라가 관심을 통과시켰는데 네.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나 부드럽고 네. 원론적인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망신이고 네. 국격을 내리는, 격파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봐서 좀 압력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대북전단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북전단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북 전단을 보내는 분들이 좀 탈북자들이 보내는데요. 네. 그분들은 자기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현실을 똑똑하게 전하고 싶어서 보내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 네. 정말 전단이 아니라 우편물로 북한에 도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바로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그 진영. 저희들이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네.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진보라고 하는 말이 진부로 진부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북 전단을 보내면은 북한에서 총격을 가할 테니까 굉장히 또 평화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위기가 올 것이니까 그러면 안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수록 더 북한 인민들에게 많은 걸 보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고 정보를 주는 것이 평화를 더 빨리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당연히 자유와 네, 인권이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천이죠. 네, 어떤 인질범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너희들이 소식을 보내거나 예, 인권을 보장하라고 말하면 나는 찌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네, 그러면 그 밑에 인질범 밑에 가서 다 노예가 됩니까? 네, 저는 국가와 인간의 인권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다. 네, 용기가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고 상대방이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공갈을 하니까 그럼 거기 넘어가서 핵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깃발을 내리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유지하겠습니까? 주권을 지킨다는 것, 네,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 네. 인권을 지킨다는 것, 용기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 야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북 전단 공풍선 하나 날리면은 저쪽에서 총 한 방 쏠 텐다, 쏠 것이다, 총알이 날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전단 보내고 나서 얻는 것은 총알밖에 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날려야 됩니까? 북한이 왜 총을 쏘겠습니까? 그것은 풍선을 보고 총을 쏘는 것은 풍선이 총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네, 이 풍선은 그냥 풍선이 아니라 네, 자유의 바이러스 네, 그리고 바로 희망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을 안 쏘면은 뭐 이게 효과가 있느냐 하면 다툴 수 있지만 네. 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새누리당 이 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정치 쇄신안이 네. 큰 호평을 뭐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정치 파퓰리즘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국민들 마음에 네, 상당히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버스 타고 지하철 3번 갈아타고 이제 보통 당사로 나오는데요. 네, 이 대중교통을 타보면은 요즘에 제가 제일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아, 네. 잘한다고. 예, 계속 또 세게 계속 하라고. 아하, 근데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 도지사를 18년간 해봤는데 네, 18년 동안 요즘에 제일 격려 박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은 그 지금 현재 정치 쇄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수용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박수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제가 뭐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이 명칭이 길어서 뭔지 그 명칭은 모르는데 네. 당신 지금 요즘 하는 일이 맞다고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라고 계속 더 잘하고 더 세게 좀 확실하게 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 국민들이 김문수 그러면 전 도지사님만 향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그 안을 당이 받아들이면은 당이 전부 박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박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왜 혼자만 박수를 받을 일을 하고 당은 박수 받을 일을 안 하십니까? 당도 박수를 받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 네. 반대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 우리 김무성 대표님도 제 안이 맞다고 어제도 계속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속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님이나 네, 또 사무총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다들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예,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네. 반대하는 분들의 말씀만 너무 이렇게 언론에 잘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좀 언론의 속성이 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걸 좋아하니까요. 아니 좀 이렇게 반대하고 뭐 네. 이렇게 비판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도 그걸 혁신안으로 확정하겠다 얼마 전에 발표를 그렇게 하신 거죠? 어제 또 우리 당원 교육을 한 500명 이상 모아놓고 저도 같이 강사로 갔는데 네. 뭐 거기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럼 그 혁신안이 국민들로부터 이 소위 말해서 박수받을 안이고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 개혁 내지는 정치 개혁에 네. 진일보한 그런 안이라면은 네. 그걸 반대하는 의원들을 바탕해서 명단 작성해서 공개하시지 그래요? 시사 탱크나 이런데. 아니 다 공개가 돼 있죠. 지금 네. 그분들 발언 내용과 네. 또 발언을 누가 하시는지 다 공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누리당의 뭐 청년분과위원장 했었던 한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 뭐 혁신안이 때를 미는 수준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만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중인데 네. 앞으로 이제 더 좋은 혁신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네. 관심 가지고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호동 무임금, 이 출판 기념회 금지 같은 문제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좀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호동 무임금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당 노동자냐? 네. 근데 저는 국회의원은 일당 노동자보다도 더 일을 더 잘하시고 네. 규정을 더 잘 지키시고 네. 더 정직하고 경무발랄. 예. 그러면 일당 노동자도 일 안 하면 돈 안 받는데 예. 국회의원이 회의에 가야 될 회의를 안 하고 감옥에 앉아가지고도 지금 봉급을 다 받습니다. 네. 100% 다 받고 보좌관까지 다 받아요. 네. 이게 맞습니까? 음흠. 이게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네. 국회가 원구성이 안 돼가 몇 달씩 하면서 네. 또 바깥에 나와서 데모만 하는데 봉급을 다 받고 보좌관이 돈 국세를 가지고 다 봉급을 줘야 됩니까? 네. 당연히 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자는데 뭐 잘못된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네. 출판기념회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언제 합니까? 국정감사하기 전에 뭐 난치 할 때 산하기관이 난치 할 때 이때 쪽지를 보내가 출판기념회 안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국회의원만 합니까? 시의원 하지요, 도의원 하지요, 군의원, 구의원, 시장, 군수구, 정량, 도지사 국회의원이 하니까 전부 따라 다 합니다. 우리 네.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은 자식 결혼이나 부모가 돌아가셔도 청첩장을 많이 못 보내요. 네. 국회의원들은 마음대로 다 보내고 돈 다 받고 그것도 선관위에서 감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법과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지금까지 했던 것을 봐서라도 출판기념회는 폐지하고 네. 앞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까지는 이 출판기념회는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당 2차 쇄신안을 보니까 이 당 지도부 해체하고 원내 정당화하자 이런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안입니까? 네, 그 점은 우리가 김무성 대표님 말씀하시는 오픈 프라이머리, 네.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를 도입하게 되면 예비선거에 맞춰서 정당 구조도 미국처럼 국회의원들은 원내에서 활동을 하고 네. 바깥에 있는 정당은 원외 정당으로 네. 거기에 대표나 총장이 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네. 당을 그렇게 분리시켜주는 것이 민주적인 의사수렴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안도 계속 밀고 나갈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안을 지금 계속 토론하고 네. 연구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그 길로 가야 되겠으나 네. 이번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대권 출마하자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고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외교위원 할 때 국회에서 외교원 할 때 장관 하셨는데 네.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 또 국제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계시는 네.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좀 신경 안 쓰이십니까? 아주 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훌륭하신 분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신경 안 쓰입니까? 김무성 대표님도 아주 네. 저 같은 사람을 보수혁신위원장으로 또 제가 싫다는데도 네. 와서 좀 해달라. 예. 지금 또 사실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도 문무 갈등이다 그러는데 네. 저는 덧셈 정치, 네. 문무 합작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러한 관점에서 문무 합작, 덧셈 정치를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크게 발전시킬 우리 당의 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혁신을 위해서 좋은 활동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